SDG 14번째 목표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자원의 보호와 이용에 대해 코이카 농어촌개발팀 장봉기 과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해양의 이건 이제 유엔에서 바다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객관적으로 왜 바다가 중요한지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는 건데요. 환경과 관련돼서 이제 보시다 보면 저희가 영어로 서비스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과 환경이 관계를 맺는 그 과정 중에서 우리가 뭐 여기처럼 이제 바다라고 하면은 바다가 인간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지를 기초로 해서 생태계 서비스 내지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바다가 인간에게 주는 그 서비스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표현을 해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바다기 때문에 지구 표면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기후변화 관련된 주제나 육상 생태계나 뭐 이런 거를 모두 포괄하는 가장 중요한 지구의 단일 생태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다입니다. 그리고 또 30억 명의 이상의 인류가 해양이나 해안 생태계에 의존해서 삶을 영위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해안선에서 100km 이내에 거의 전 세계 인구의 70% 이상이 거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대부분 대도시는 당연히 들어가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바다 근처에서 대부분 인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삶에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이제 30% 이상의 대기중 탄소를 포집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원래 그 지구 온난화하고 관계없이 자연 상태에서도 이산화탄소가 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순환하는 순환 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건 조금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가 바다를 생각했을 때 바다에서 식량 자원이 되는 물고기를 잡아먹는다든지 해초를 캐먹는다든지 하는 거를 이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해양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MDG에서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그 이전에 이제 환경 관련 대부분의 이슈에서도 바다와 관련된 주제가 독립적으로 떨어져서 다뤄졌다기보다는 육상 생태계라든지 좋은 다양성 보호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기후 변화라든지의 틀의 하나로서 다뤄졌었는데 SDG에서는 처음부터 지금 거의 종료 시점에 이를 때까지 가장 중요한 이제 성취라고도 볼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하게 다뤄졌던 이유는 과연 그 14번 해양 관련된 주제를 기후변화나 육상 생태계에서 떨어뜨려서 하나의 독립된 주제로 놔둘 것인가 아닌가가 가장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17개 주제 중에서 독립된 주제로 떨어뜨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세부 목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중요한 지표가 되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양분이라고 써놨는데요. 영양분이나 주로 이제 유기 오염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육지에서 버리는 쓰레기 중에서 플라스틱이나 이런 썩지 않는 걸 제외하고 가장 큰 오염원을 제공하는 게 우리가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그 뭔가 썩는 물체가 되는 그 영양분이고요. 그게 이제 바다로 흘러들어가게 되면 이제 여름에 비 안 올 때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뭐 강이 녹조 색깔로 변한다든지 하는 현상을 바다에서도 쉽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가장 큰 오염원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소는 우리가 보통 농사질 때 화학 비료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성분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질소인데 우리가 밭에 밭이나 논에 이제 질소 비료를 사용했을 때 실제 식물에 흡수되는 것은 한 40에서 50%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물을 통해서 다시 바다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양의 질소가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 지구적인 질소 순환에 영향을 미쳐서 저희 환경에까지 영향이 느껴질 정도로 지금 영향을 주고 있어서 이것도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양 산성화는 이제 산성화라고 해서 바닷물이 이렇게 산성으로 바뀌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제 원래부터 바다가 약간의 알칼리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포집에서 해양으로 흡수되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세한 과정을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약 알칼리성인 이제 바닷물이 약간 산성에 가까워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예상되는 피해로는 뭐 조개라든지 그다음 각각류성 생물이나 산호초 같은 게 그 산성화된 바닷물에 의해서 껍데기를 제대로 형성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를 먹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신문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그런 건 아니고 해양 산성화가 됐을 때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 확실한데 그 결과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다가올지에 대해서는 아직 과학적 이해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기후변화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활동이 이제 기후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 자체가 처음 나오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게 이제 주류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지기까지 약 30년에서 40년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해양 산성화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에 아마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과학적인 문제 제기가 처음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저희가 이제 2030년까지 해양 산성화를 막거나 이걸 뭐 어떻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걸 제어하자 뭐 이런 게 아니라 2030년까지 과학적인 이해를 충분히 하자, 최소한 이게 뭔지는 알아보자라는 개념으로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 어획량은 이제 신문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이미 이제 우리나라 연안에서 대구와 같은 과거에 한 20년 전까지만 굉장히 흔하게 잡히던 업종이 이미 볼 수가 없고요. 이제 뷔페집 같은 데 가시면 점점 해파리 냉채라든지 예전에 별로 볼 수 없었던 음식이 많이 등장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무분별한 어획으로 인해서 그 멸종의 위기에 있거나 우리가 흔하게 먹고 아주 흔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물고기나 바다에서 나는 생물종들이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바다에서 그러면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그 생물종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고 우리가 어느 정도 잡아먹을 수 있겠느냐라는 개념이고요. 더 복합적이긴 한데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도서국이라는 것은 이제 앞에 다른 주제에서도 군소 도서국 같은 형태로 이렇게 많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 그 우리가 흔히 아는 태평양이나 카리브의 그 소규모 나라들, 쿠바 같은 이제 좀 큰 나라를 포함해서 팔라우나 피지 같은 나라들이 한 약 40여 개국이 되는데 이 나라는 사실 그 땅의 넓이에 비해서 바다 면적이 대부분이고 해양 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어업이라든지 바다와 관련된 산업의 그 나라 개발 환경에 가장 중요한 골자를 이루기 때문에 동일한 개발 특성을 공유한다고 해서 이거는 이렇게 SIDS라는 이름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상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 목표가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앞에 개념상 다 말씀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좀 눈여겨볼 것이 14-6으로 소개가 되어 있는 그 보조금 관련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지금 미국이 주도해서 한참 협의를 하고 있는 환태평양 경제공동체라든지 다른 데서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한국이 그 유료 보조금 형태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보조금을 주는 나라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얘기가 나올 때 주 타겟이 되는 나라는 한국, 대만, 일본 이 세 나라였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더 보조금 정책을 포기했기 때문에 지금 집중 타겟이 되는 거는 사실 한국하고 대만이고요. 국가 사이즈나 뭐 경제력으로 봤을 때 대만보다는 사실 우리나라가 집중적인 타겟이 돼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목표 하에서 그럼 코이카가 개발 차원에서 어떤 그 함의점을 가져야 되는가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적어봤는데요. 먼저 기본적으로 개발 협력 사업이 양자 사업 베이스로 양자 사업 기반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소규모 도서국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40여 개국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개발 환경, 개발 특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태평양 개발 전략이라든지 중남미 개발 전략이라든지 전혀 좀 다른 나라하고 공통그려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 SDG 14번 관련된 데도 제대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SIDS 국가들에 대한 별도의 협력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었는데 아까 해양 산성화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거 막을 수 있다든지 어떤 기전으로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든지 이렇게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연구의 기본은 거기에 대한 이제 폭과 깊이가 넓고요. 과학적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있기 때문에 사실 선진국 개도국을 막론하고 과학적 이해를 높이기 위한 데이터 수집 관련된 사업이나 정책에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좀 세 가지 정도로 해서 저희 바다 관련된 SDG 14번 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